네, 다시 신종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 현재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뒤에 보시는 게 바로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진자가 11,374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259명인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11,791명이라고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한국도 12명인데 그걸 고려해 보면 지금 얼마나 충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확진자나 이런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 지다 보니까 좀 무섭네요. 사실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빨간 표시가 많은데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대륙까지 이렇게 빨간 표시가 이제 계속 나타나 보니까 좀 무섭네요. 예. 맞아요. 특히 후베이성에서는 뭐 감염자도 사망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확실한 지역사회 감염 유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을 감시해야 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 선별 범위도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 물자, 시간 다 몇 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네. 이동을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유입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접촉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사실은 또 중국에서 시작된 만큼 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WHO 자료를 보면 이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한 2%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사스 같은 경우는 9%나 되니까 치사율은 좀 낮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스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만에 중국 전체에서 한 5,3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무려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하면 치사율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일반 호흡기 감염증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만 해도 치사율이 한 0.1%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2%라고 치면 중국 인구 13억을 고려를 하면 요 기간 동안에 뭐 10%만 감염이 돼도 한 26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한 거죠.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사스 때처럼 박쥐에서 시작된 건가요? 네. 네,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다 박쥐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스의 경우는 이게 이제 사양 고양이한테 갔다가 또 사람들한테 넘어왔는데 결국에는 이 박쥐 내 바이러스가 어떤 중간 숙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왔다는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중국에서 이런 병이 자꾸 이렇게 시작된 건가요? 그만큼 박쥐가 이제 많다는 얘기인가요? 뭐 박쥐 자체 개체 수도 많습니다만은 뭐 또 동물의 종류도 많겠죠. 문제는 그런 야생 동물들을 불법 도축하고 비위생적으로 잡아서 거래하는 그런 야생 시장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 바이러스의 그 진원지가 된 우한의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난 시장이라는 시장도 이런 온갖 불법 도축물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통의 이름으로 거래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개연성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계기가 그런 걸 좀 정리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넘어오게 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변종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변종이 되면 또 사람한테 감염이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야생동물 시장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애완동물 파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영상이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박쥐를 먹는 그런 네.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식문화죠.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식재료를 가지고 먹다 보니까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통 문화가 현대에 오면서 사실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지만 뭐 몸 보신이라든가 병 치료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또 신분 과시용으로도 좀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돼서 전달을 일이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중국에 조금 이런 지역에 가면
그들 지역에 있는 특수한 요리들이 나오는데 좀 어떨 때는 참 먹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발병 원인도 비슷한데 사실 대응 방식도 비슷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정보를 축소하고 은폐하느라고 초기 대응이 늦었는데 사스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2002년 11월 16일에 초기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1월이 되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공식적으로 부인하다가 4월이 돼서야 이걸 뭐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환자 수를 축소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 이게 뭐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뭐 타이완까지 퍼지면서 774명이라는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거죠. 그 앞선 영상에서 잠깐 상황을 보셨겠지만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인지한 게 12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 12일에 화난시장이 발원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1월 1일이 돼서야 화난시장을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15명의 의료진 감염이 됐다는 걸 숨기기도 했습니다. 우한이 통제된 게 23일이 돼서야 했는데 이때 이미 벌써 500만 명 이상이 우한을 빠져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초기에 그 방역하는 그 초기 진압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중국 정부가 놓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 이 바이러스 언제 사라지는 건가요? 그 사스를 보면은 2002년 11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9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여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또 홍콩에서 뭐 백신을 개발했다, 뭐 여러 가지 임상실험 FDA 승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고려를 하면 사실은 치료제 개발도 어렵고 또 이 돌연변이 때문에 뭐 백신 개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상당히 오래 기간을 잡아야 되겠고 여기까지 요 기간을 잘 넘기기 위해서 저희가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이 중요합니다.